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입니다. 미국에 CNN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CNN 21이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7월 장마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도 좀 다운된 것 같고요. 이럭저럭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지금 물러났다가 다시 왔다가 소모임 앱에도 다시 이제 좀 풀려난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들이 또 일어나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집안 또 폭우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사 이슈의 대담의 제목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 관련 이슈로 오늘 또 시원하게 꼭꼭 집어주시는 사람범위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님, 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당권 레이스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 혹시 아셨습니까? 이낙연 의원 강조 내용. 이제 광주 5.18 교육 참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아셨습니까? 아니면 네,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또 왜냐면 핵심 범달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예. 또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세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경쟁력이라 할까요? 어떻게 한번 보십니까, 이제? 세 분들. 경쟁력, 이제 나름의 경쟁력이 다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각자가 이제 장점들 갖고 계시는데, 네. 우선 이제 누가 경쟁력이 가장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답변을 감히 드린다라고. 네, 감히 드린다면,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네. 이낙연 의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통합, 지역 갈등을 네. 깨우쳐 보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수도권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전철 길을 갔는데 제2의 노무현 정신을 그렇죠.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그걸 실천해 보고자 이제 그렇게 갔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인데 어떻든 박주민 의원은 이제 재선 의원이고 지난번 이제 당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제1위로 그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갖고 네. 있기도 한데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분위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 듣고 싶은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이 네.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뭉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당장 이제 2년 후에 대선이 있고 내년 4월달 이제 4월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당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는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다. 네. 그런 점에서 어떻든 간에 박주민 의원이 참신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친문이 가장 큰 세력이라고 봤을 때 그분들이 다들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친문 세력들이 다 분화가 돼가지고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낙연 의원이 지금 어떻든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고 그래서 그 페이스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쪽이 분위기가 좀 더 낫다라고 지금 점을 찍어 주시네요. 정점을. 자, 방금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힌트를 너무 주셔서 역시 친문이 나왔습니다. 친문. 자, 친문이 조금 분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 이 세 분들 중에 친문이 있습니까?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여쭤봅니다. 이 세 분들 중에 친문. 다 친문이죠. 범친문입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범친문으로 시청. 적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총리를 선출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단순히 그분을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함부로 그 제2자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단순히 도지사 이전에 어떤 뭐 교류가 있었던 것죠? 물론 정치인들은 교류가 있습니까? 예, 그분이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거 쭉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사선 의원의 도백을 지내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다가 마땅히 호남 세력의 중심축이 네.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만큼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픽업이 된 거겠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뭐 극문은 아니지만 범적으로 정치문 속에 들어간다. 볼 이제 수가 있다는 예를 들어 것이죠.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꼬마 민주당을 같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후원회장을 김홍기 전 국회의원을 모셨고 예, 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그 고문으로 모시고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세력 역학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극문 속은 아니더라도 범친문 속에 들어간다. 그분들은 조금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요. 예.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박주민 볼 수 의원의 있습니까?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거 정치권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비해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 그 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었던 이유는 예. 적어도 지금 현재 뭐 국문 내지 친문의 많은 그 당원들이 그분의 그 행보에 예. 참신성이라든가 그것이 그게 모든 방점을 찍어서 그분에게 올인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예. 최고 득표를 올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CBS 뉴스쇼에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거기서 이야기했냐면 2주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그때 이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낙연 의원께. 그래서 이낙연이 전화를 받고 잘 하셨다. 최선을 다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기자들이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 라고 하니까 이낙연 의원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좋은 분들이 다 나와서 좋은 경선 또 좋은 어떤 그 토론의 장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젊은 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거대 지금 민주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의 좀 문제라고 하면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륜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젊은 피의 수요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그거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그 요즘에 거대 여당이 되면서 하는 예. 정치적 행보를 보면 예. 꼰대 정당,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야당 제1야당이 예. 많이 들었던 꼰대 정당에 가까운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본인들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까? 예. 꼰대들은? 잘 모르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학교 때 꼰대 선생님들 예,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들의 과거에 행했던 것하고는 지금 사람들의 생각하고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586이 된 과거의 386 세대 네. 그 사람들 보세요. 젊은 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당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 단순히 나이가 박주민 그 후보가 젊어서가 아니라 네. 당 전체 흐름도가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예컨대 지금 제1야당 통합당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선배님,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심이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민심이 얘기- 보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차가 지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론조사 추이가 네.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다운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단순히 최근에 불거졌던 예를 들면 박원순 사건이라든가 부동산 사건이라든가 인국공 사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간에 그 거대 여당이 되고 나서 보여진 행보가 그렇다는 얘기. 자, 야당의 경우는 막 바뀌려고 변화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력 많이 하고 있죠. 민주당의 경우는 안주하려고 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당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특히 젊은 당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뭐 30대를 비롯한 여성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적어도 당 대표. 그다음 1위, 2위, 3위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예, 박주민 의원이 적어도 당 대표를 출마했지만 어차피 내년 봄에 또 다시 당 대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보궐선거도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자기가 이번에 어느 정도 표만 얻으면 적어도 최소한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떤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표만 얻으면 거물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치공학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예, 뭐 긍정적인 지금 신호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 꼰대 정당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을 가장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사항들은 다 하니까 다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방송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조금 전에 뭐 제가 극단적으로 꼰대 정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꼰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그 좀 보수적인 것, 기성세대,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모두 함축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결국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정당이 과거에 그대로 함몰되어 있다고 하면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민주당 내에 예를 들면 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지적해내지 못합니다. 저기 불어서 청와대에서 뭐 솔직히 뭐 멘트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눈치 보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예컨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 22번이나 3년 동안 나왔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젊은 세대들에게 집 한 채 갖고 싶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는 젠더와 관련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문제 해결도 했었고 정책도 냈었고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건 그리고 그 석연치 않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일들 일련의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이 가장 민감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인국공 사태 이런 등등이 사실상 이미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당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고소인, 피고소인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뭐 거기다 피해 여성, 뭐 피해 호소인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해갖고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은 공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일어났다. 더군다나 당연히 밝혀야죠.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서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조중하차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건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의 그런 호소에 기울이지 못하고 오로지 우선 박원순 시장의 공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물론 일부 부산 쪽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수뇌부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평의원들이나 의원들은 납작이 엎드리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참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은 자기 한 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나 상층부의 눈치나 보고 청와대의 눈치나 보는 이런 것은 당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 확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대표 선출 관련해서 세 분의 또 강점과 또 비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적인 것들을 한번 스케치를 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말씀이 특별히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기까지 야당 생활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호응을 얻고 그걸 통해서 정권을 잡은 지가 굉장히 또 얼마 만입니까? 근데 또 촛불 민심을 또 거슬리고 역슬려서 또 취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에 또 민감하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김범태 박사님이 잘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신 것처럼 수직적 구조가 아닌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줄서기가 아닌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과 권리를 다 해주는 그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제작의 오수량, 저는 진행의 윤영이었습니다.